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7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독 길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갭 상승 출발했는데 오후장 들어서 좀 변동성이 심했었죠.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음전까지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외국인이 좀 다시금 사자세를 보이면서 막판 들어서 시장에서 힘을 내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1.3%,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장이 계속해서 사실 상승이긴 하지만 좀 찝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다음 주 시장 어떤 식으로 분위기를 봐봐야 될지 다음 주엔 또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이 실적 발표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까지도 오늘 함께하는 대표님과 시장에 대한 전략 확실하게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라방은 말 그대로 주식 라이브 방송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50분 안에 함께해 주셔야지만 더 다양한 이야기들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고민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이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딱 6개의 종목 들고 왔는데 이 6개 내에 또 오늘 함께하는 전문가님만의 원탑 종목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하지만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알려드리기 때문에 지금 바로 미리미리 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대진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반도체 섹터 내에서 들고 왔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오늘장의 주인공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주춤하나 싶었는데 이 TSMC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이 수급이 반도체로 좀 몰리는 경향이 보여졌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투톱이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4%, 3%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까지도 수혜를 봤던 것 같은데 과연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그리고 반도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 섹터가 있잖아요. CXL,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HBM 등 다양한 테마가 있는데 과연 이 내에서도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함께하는 전문가님과 매수 포인트 한번 두 세트 내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트는 저출산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이 여야가 저출산 관련해서 이 방안을 내놓는다라는 이슈가 나왔죠. 사실 저출산 관련주들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좀 튀어오르는 움직임이 보여졌는데 사실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 좀 더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저출산 관련주 우리가 현 시점에서 미리미리 타점을 잡을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두 종목 내에서 매수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 봤던 6개의 종목 내에 오늘 함께 하시는 K 대표님만의 원탑 종목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K 대표님께서는 최근에도 또 수익을 잘 내시고 오셨는데요. SBB테크라는 로봇주로 단 하루 만에 우리에게 거진 9% 가까운 수익을 거저드렸는데 나도 이렇게 시장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한번 반짝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선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짧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미리미리 다 종목 선물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 K 대표님과 함께하는 주식라방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늘 그래도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감을 했죠.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인 건데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다음 주는 정말 반등의 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함께하는 대표님과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K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K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사실 어제 오늘 뭐 기분 좋은 상승이라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반도체 종목들만 좀 올라갔던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급이 들어왔지만 반도체 쪽으로 이제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타났어요. 지금 아무래도 오늘 증시가 반등할 수 있었던 이유들은 뭐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이런 포인트들이 있었고,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뭐 애플이나 그리고 TSMC 호실적 발표 때문에 이런 소식들에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급등을 한 모습이었죠. 그런 영향을 받아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좀 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를 좀 보시면 최근에 사실 기술적 반등 한번 누가 봐도 한번 나올 만한 타이밍이긴 해요. 그렇죠. 이 정도 빠졌으면 한번 좀 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뿐만 아니고 뭐 여러분들도 많이 하실 거죠. 근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왔지만 앞으로 추세적으로 다시 돌릴 수가 있을지. 그런데 제가 꿀팁 하나 드리자면, 시장을 볼 때 시장이 정말로 이제 반등세를 나타내려면 결국에는 어떤 시장에 좀 긍정적인 이런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받쳐줘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에 뭐 친화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랬을 경우에 다시 조금 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이 반도체가 강했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난해 반도체 안에서도 HBM 관련해서 이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HBM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높은 그 위치에 있죠. 그래서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1월 25일입니다. 네. 근데 그에 앞서서 오늘 원탑 종목이 이거 힌트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왜 어떤 건가요? 조금 관련이 돼 있는 종목이다. 오늘 원탑 종목은 어떻게 보면 실적 시즌에 맞춰서 SK하이닉스의 실적에 맞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들으면 될까요? 네, 그래서 조만간 뭔가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오늘 시장도 반짝 반등이긴 했으나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올라주진 못한 것 같아요. 시장 아주 확실하게 빠져놓고서 오를 때는 정말 찔끔 올랐는데 답답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식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이런 힘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대응을 오히려 다 잘 세워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우리 대표님의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대응을 확실하게 좀 세워드리는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런 식으로 종목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또 수익을 받아볼 수 있는데 오늘 또 따끈따끈하게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수익을 낸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또 SBB테크라는 로봇 관련주를 진입하시고 단 하루 만에 8%에서 9% 가까운 수익을 챙겨다 드렸는데 일단 이 종목 리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SBB테크 어떤 이슈가 있어서 진입을 하신 건가요? 네, SBB테크라는 이 종목이 사실 뭐 어떠한 뭐 딱히 이슈가 있고 막 이런 종목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저희 톡방 있으신 분들한테는 라이브 방송으로 한 번씩 이제 강의를 해드리는데 거기서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어떤 종목을 우리가 볼 때는 이 종목에 대한 개별 이슈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 종목이 개별 이슈가 없어도 이 종목이 속해 있는 어떤 테마, 산업에 어떤 이슈가 있다면 우리가 그 종목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로봇 관련해서는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LG전자가 이 로봇 관련돼서 투자 M&A를 또 검토한다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슈로 인해서 부각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진입을 하신 걸까요?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죠. 뭐 이거 산업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쵸? 뭐 SBB테크의 이제 개별 이슈는 아니었지만 네. 로봇 산업 전반적으로 그런 이슈 때문에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SBB테크가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그냥 계속 빠졌었어요. 근데 이 종목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빠지기만 하는 종목이냐 하면 아닌 게, 여러분들 이때를 보십시오. 이런 구간에서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수치적으로 보면 이제 저점 대비 거의 400%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그것도 한 3달 만에 올랐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또 확실하게 올라가는 종목이다라는 건 우리가 좀 알고 있고 이런 종목들을 좀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최근에 뭐 이게 지난해 이제 9월 정도에 사실 이런 또 상승세를 또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갈 때는 또 잘 가는 종목이구나. 그리고 이때 수급이 또 받쳐줬기 때문에 하루에 뭐 3,500억 정도가 들어올 만큼 수급이 들어올 때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온 종목이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밀린 모습이에요. 근데 저점을 10월 27일 날 33,300원 저점 찍고 그 이후로 저점을 높여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제가 어떤 상방이나 하방 쪽으로 이제 발산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기술적인 자리가 좋았다. 그리고 아직까지 로봇 관련주 중에 사실 뭐 시작도 안 한 종목이다. 다른 종목들 뭐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즘에 뭐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SBB테크는 여러분들 그동안 뭐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너무 많이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 없이 한번 진입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종목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월요일 날 시초가에 진입하라고 또 노란톡방 계신 분들한테는 또 따로 또 말씀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진입하셔서 하루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한 거래 만에 슈팅이 좀 나와서 수익 실현했고 지금 주가가 다시 뭐 매수가 쪽까지 거의 빠진 모습인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저점이 계속해서 들어 올려지고 있는데 그 들어 올려진 저점 부근에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럼 현재 타점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인가요? 제가 볼 때 현재 구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막 시작하는 시기예요. 네. 그런데 뭐 이 종목이 막 한 8, 9% 올랐다가 다시 지금 빠진 상황인데 지금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SBB테크 나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분들은 정말 SBB테크 나도 한번 잡아서 단기적으로나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와서 큰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한번 말씀해 주셔도 제가 전략 한번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일단 대표님 저희가 워낙에 사실 그동안 시장이 이거는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흉흉했어요. 흉흉할 정도로 흉흉까지인가요? 예. 시장이 안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 내려올 때는 아주 무섭게 내려오더니 올라올 때는 지금 이거를 연속 찔끔찔끔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우리 대표님께서는 수익을 챙겨다 드렸잖아요. 그것도 단 한 거래일 만에.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SBB테크와 같은 종목들 나도 받아보고 싶다. 나도 이렇게 단타로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라는 게 모두의 마음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오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매주 나오는 것도 아닌데 종목이 원탑 종목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더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뭐 어떻게 맨날 보시나요? 나와야 되나요, 제가? 아니 맨날 나오시면 저희는 더 좋은데 시간 관계상 그게 안 되잖아요. 아니, 생각보다 바빠가지고. 네네. 네. 제가 마음은 뭐 맨날 나와서 네. 여러분들 매일 한 종목씩 내일 들어갑시다. 내일 들어갑시다. 그쵸? 하면 좋죠. 네. 그런데 매일 나올 수는 없어요, 이게. 매일 그래서-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함께하는 방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게 또 서비스잖아요. 서비스 느낌으로 뭐 종목 없나요? 이게 종목이요? 시장이 워낙 흉흉하다 보니까 이제 근데 이거를 연속 또 반짝 반등을 해줬는데 다음 주 시장이 정말 좀 기대가 되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 일단 원탑 종목 말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원탑 종목 이미 줘야 되는 거니까. 종목 있죠. 있습니까? 네, 종목 있어요. 어떤 왜냐하면은- 종목인지 살짝만 그러면. 앵커님이 예전부터 보니까 항상 뭘 달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한 개만 들고 올 거면 제가 들고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네. 혼날까봐. 제가 또 이럴 때는 말을 네. 또 잘 듣거든요. 한 한 종목 더 오늘 보너스 종목으로 들고 왔는데 간단하게 힌트 한번 드릴게요. 네, 살짝만 힌트 주실 수 있나요? 이 보너스 종목 XR 쪽 관련주인데 최근에 아. 애플의 비전 프로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그렇죠. 앞으로도 이슈가 좀 지속적으로 나올 건데 이 종목이 바닥 구간에서 여러분들 요즘 시장에서 바닥 구간에서 들어올리는 종목들을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시장이 조금만 다시 밀리더라도 바로 급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하방이 좀 보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지금 잡아보시기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방송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제가 볼 때 보너스 종목까지 오늘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선물을 받아냈습니다. 일단 수익립을 보시면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번 주 월요일 날 시장 어땠나요? 시장 역시나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 만에 우리 대표님께서는 거진 9%로 SBB테크로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렸거든요. 이 종목이 함께하는 방에 없었더라면 여러분들은 받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쉬울 텐데요. 나는 1월 달에 수익을 못 냈다 하시는 분들 오늘 정말 꼭 오셔야 되는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은 원탑 종목 플러스 알파로 보너스 종목까지 있다 했습니다. 원탑 종목 올라갈 만한 힘이 아주 강해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원탑 종목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잖아요. 애플의 비전 프로 관련해서 이 이슈가 나오면서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흐름이 심상치 않은데 메타버스, XR, VR 쪽으로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보너스 종목을 한 종목 더 들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종목 선물을 2개나 받을 수 있는데요. 나는 2가지의 종목 선물 다 받고 싶다. 다음 주에는 꼭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시간이 약 36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셔야지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대응 전략, 확실하게 대응 전략이 제일 중요하죠. 좋은 종목 모두가 알고 계실 텐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지에 따라서 수익률이 정말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종목들 2가지의 종목의 종목 전략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매주 금요일 날마다 오십니다. 금요일 날 이 시간에만 오시는데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워낙에 수익이 잘 나다 보니까 저희가 바로 한번 원탑을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늘은 반도체주를 많이 들고 왔네요. 일단 첫 번째 세트는 반도체주 내에서 들고 왔습니다. 네. QRT vs TIT 이렇게 2종목 들고 왔는데 2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픽하실 건가요? 아, QRT도 오늘 많이 올랐다가 그쵸? 많이 뺐고 그쵸? DIT도 최근에 상승세가 좀 좋았다 조정 구간을 맞다가 또 오늘 좀 올라왔죠. 제 선택은 DIT입니다. DIT인데 일단 네. DIT 얘기를 하기 왜 반응이 앞서서 별로 왜 반응이 별로 안 전 주세요? QRT를 더 좋아하거든요. QRT를요? 네. DIT가 더 잘 갈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저는 왜냐하면 좀 그래도 끼가 있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DIT는 끼가 없나요? 아니요, 한번 차트를 분석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네, 일단은 QRT. 네. 오늘 끼가 많았죠. 그러니까 최근에 끼가 뭔가 많잖아요.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앵커님 항상 끼가 있는 종목은 좋아하시는데 네. 맨날 급등, 폭등 나온 종목들만 좋아하세요. 그래서 급등, 폭등 나온 뒤에 그 고점에서 많이 물리는 사람, 그 불개미 같은 스타일이 저거든요. 예, 왜 그런지는 저는 알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은 네. 제가 딱 보면은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 예를 들어서 SBB테크처럼 우리가 지금 힘을 모았다가 이제 갈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고 이미 간 종목을 항상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간 종목이 근데 왜냐하면 네. 신고가 갔던 종목이 다음날 더 추가 상승을 가는 게 맞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네, 근데 맞는데, 일단 2종목 가운데서 DIT를 픽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QRT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에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동안의 이런 매물대들을 다 최근에 이제 돌파해준 이런 캔들이 사실 거래대금이 1,200억 이상 들어왔었고 1월 18일이죠. 그리고 전일인데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급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윗꼬리가 강하게 달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윗꼬리가 왜 강하게 달렸을까요,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가 이 아래 구간에서 매수했던 분들이나 그리고 어제 매수했던 분들도 오늘 갑자기 급등세를 나타나니까 단기간에는 큰 수익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로 매도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오늘 매수했는데 다음 날 좀 20% 수익 이런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손이 근질근질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근질근질하죠. 그러면서 윗꼬리 달고 이 매도세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진 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지금 패턴적으로 봤을 때 QRT라는 종목도 조만간 한 번 더 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분봉을 한번 좀 보면 주가 많이 밀렸지만 전일 종가는 지켜주는 흐름이죠. 이런 경우에 짧게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좀 보기에 굉장히 좀 좋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DIT를 보는 이유는 일단은 DIT 오늘 일봉상 한번 차트를 볼게요. 10% 정도 올랐죠. 10% 정도 올랐는데 지금 18,000원 구간에 라인 하나 딱 그어볼게요. 18,000원 구간이 왜 중요한 포인트냐라고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동안 이제 이 종목이 좀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18,000원 구간에서 3, 4번 정도, 5번 정도 지지를 받았어요. 그럼 이 구간 이하로 뭔가 빠지지 않으려는 이 힘이 강하다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반도체 수급 쏠림 이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뭐 최근에 어떤 조정세를 나타냈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한 10% 나왔는데
이 종목이 또 중요한 건 이게 굉장히 좀 큰 힌트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종목보다는 또 타이밍이니까요. 그렇죠. SK 하이닉스양 어닐링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HBM 이제 최대 수혜주로서도 부각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여러분들 결국에 지난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결국에 DDR5와 HBM이요. 그러면 HBM 수혜주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제가 볼 때는 이 직전 고점과 이 최고점까지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단기 박스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나요? 차트 네, 흐름을 맞습니다. 봤을 때? 이거 차트 보는 법이 점점 늘어나시는데요. 돈을 많이 잃다 보면 이런 거라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바로 수업료라고 하죠. 네, 알겠습니다. 수업료를 좀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일단 보면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이 단기 고점까지 좀 열려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상방까지 열려 있다.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만한 힘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이 종목이 뭐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더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SK하이닉스 향 이 수혜로 인해서 더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에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를 이기는 업체가 SK 하이닉스예요. 네. 근데 올해 HBM 수요가 올해부터 좀 계속 좀 증가세를 나타낼 건데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반도체 웨이퍼에 어떤 네. 이제 반도체 웨이퍼가 이 규소로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전류가 통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순물들과 이런 것들이 이제 저의 자리에 위치에 딱 들어가면 전력이 통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잡아주는 게 어닐링 공정이에요. 근데 이때 들어가는 장비이기 때문에 필수 공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걸 SK 하이닉스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큰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비교적 많이 오르긴 했지만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종목 간 라이브 배틀을 원탑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좀 나온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죠. 끝까지 왜냐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앞서서 왜냐하면 네. 원탑에 대한 힌트를 드렸을 때 SK하이닉스 향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SK하이닉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는 이 종목이 원탑이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방송에서는 좀 거기서 너무 예리했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 타점이죠. 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아닙니다. 사실 워낙에 좋은 종목들은 많습니다. 삼성전자도 좋은 종목인 거 알지만 이 종목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집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수익이 날 수도 있고 혹은 그럼요.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앵커님은 제가 볼 때 고점에서 물려서 손실이 많이 나시니까 네. 그 타점이 중요하다고 그쵸. 제가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예, 타점을 좀 많은 분들이 좋은 종목은 알겠지만 왜냐면 여기저기서 많이 듣기 때문에 네. 이 종목 좋은 거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만큼 타점을 맞추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제가 볼 때도 앵커님이 그 종목 보는 눈 자체는 좋으세요.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종목 보는 눈은 좋으신데 그 타점을 늘 늦게 맞춰요. 그쵸. 그 타점을 제가 볼 때 며칠만 일찍 들어가셨어도 네. 큰 수익 나실 텐데 항상 올라가고 나서 보니까 맞아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좀 저희 아쉬움을 토로해 봤는데 첫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종목 가운데서 우리 대표님께서는 DIT를 선택하셨는데요. QRT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매수자의 입장으로서는 좀 손을 뻗기가 어려운 종목인 것 같지만 DIT 같은 경우에 차트 흐름 봤을 때 단기 박스권에 있거든요. 단기 박스권 상단까지 우리가 충분히 열어놓고 좀 수익을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료도 좋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향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HBM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료가 있고 또 차트적으로도 충분히 상방이 열려 있는 이 종목의 제일 중요한 거는 타점일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타점 궁금하다. 나는 오늘 장에 원탑 종목도 받아보고 싶고 또 보너스 종목도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다시 제가 말을 해드릴 텐데 오늘은요 여러분들 원탑 종목 플러스 알파로 보너스 종목까지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최근에 비전 프로로 인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꿈틀꿈틀 거리고 있잖아요. 나도 메타버스 관련된 보너스 종목까지 받고 싶다.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도 파악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모두 다 정확한 진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제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또 저희가 주식 라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 방송입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거 주식 투자를 하면서 질문 있는 것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도중에
통해 계속해서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두 번째 대결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도 역시나 핫한 종목들을 들고 왔는데 칩셋미디어 vs 제주반도체 들고 왔거든요. 네. 제주반도체 무섭더라고요. 아, 제주반도체 무섭죠. 저는 제주반도체 한 손을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저는 반대로 가겠습니다. 칩셋 미디어로 가겠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칩셋 미디어가 지금 구간에서 공략하기 좀 더 좋지 않을까 오.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일단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요. 네. 반도체 안에서도 최근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는 느낌들이 있어요. 이슈도 있고 갤럭시 S24 이제 여기에 이 AI가 탑재가 돼서 온디바이스 AI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네. 이 AI가 뭐 그전에는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이나 이런 걸 거쳐야 좀 구현이 됐었는데 이런 스마트폰 같은 이런 기기에 그냥 탑재가 돼서 클라우드 시스템이나 이런 저장 공간 없이 바로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좀 이슈 중에 하나가 통화를 하는데 양방향으로 이게 번역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좀 신기한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갤럭시 S24를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슈는 좀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것이고 올해부터 뭔가 이런 판매량이 늘어나면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좀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뭐 칩셋 미디어와 제주 반도체 충분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나와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종목 너무 많이 올랐다. 이 종목 너무 많이 올랐어요. 뭐 좋아요. 지금 추세는 좋아요. 기술적으로 보면 5일선, 11선, 단기 이평선 지금 타고 올라가는 흐름들은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전에 에코프로가 좀 생각나는 것처럼 좀 추세가 무섭습니다. 제가 볼 때 시장에 좀 광기가 더해진 아, 종목이긴 해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가스화로 인해서 올라간 종목인가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왜냐면은 뭐 모멘텀은 충분히 있죠. 그쵸? 모멘텀은 충분히 있는데 조만간 고점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할 때 매도 버튼을 좀 준비를 하고 계시긴 사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칩셋 미디어의 타점도 좀 궁금하긴 하지만 제주반도체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행복하실 것 같은데 언제 팔지가 좀 가장 궁금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흐름 자체 보면 네. 이동평균선치 5일선, 11선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이건 보면 5일선, 11선, 제가 볼 때 11선이 꺾이면 11선 하향 이탈하면 우리가 비중의 일부는 덜어내야 될 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지금 아래 구간에서 지금 보유하셨던 분들은 지금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셨을 거예요. 수익이 많이 나셨으면 수익을 챙기는 법도 우리가 꼭 습관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들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오히려 고점 신호가 나왔을 때 매도하고 주가 많이 빠진다. 그때 다시 잡아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 이 종목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왜 보고 있냐? 주가가 밀리면 잡으려고. 지금 잡기에는 지금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실 저도 좋은 종목인 건 알고 워낙에 시장에서 뜨겁기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 타점이 안 나와서 손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구간에서 손이 나간다. 정말 야수의 심장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 종목은 쉽사리 손을 뻗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건 야수의 심장이 아니고 그냥 뇌동매매예요. 아. 네, 이건 뇌동매매입니다. 어느 정도 제가 이 제주반도체 지금 너무 좋게 보고 있는데 좀 주가 좀 빠져야 돼요. 빠졌을 때 잡아 놓으면은 큰 수익 날 겁니다. 왜냐면은 이런 종목들도 결국에 가파르게 올라가지만 조정 구간은 필히 와요. 에코프로 조정 구간이 안 왔나요? 그렇죠. 이거 조정을 받다가 꼬꾸라졌죠.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까 시청자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저 코오롱 글로벌 주주됐다고 후발로 들어가서 여기 또 남겨주셨더라고요. 코오롱 글로벌이요? 네. 코오롱 글로벌 지금 많이 빠졌던데.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처럼 사실 제주반도체 좋은 종목인 건 알고 있지만 지금 잘못 들어갔다간 정말 대주주가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인데 마켓 타이밍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지속적으로 연금처럼 모아가면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왕 좋은 종목인데 아니 좋은 타점에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다가 빨리 수익 실현해서 내 주머니 안에 돈을 좀 일단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볼 때 주변에 다 봤는데 사실 이 주식 투자하는데 10년 동안 보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될 거예요. 그런 사람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타점에 들어가서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서 비교적 조금 빠른 기간 안에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우리 계좌를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고 이제 빨리 회전율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타점은 중요합니다.
지금 그러면 제주 반도체 좀 높아요. 그럼 칩셋 미디어는 그에 비해서 타점이 왔다 이런 얘기인가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칩셋 미디어도 비교적 좀 높은 구간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 보시면은 칩셋 미디어는 그래도 이 지지 라인을 좀 버텨주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어요. 지지 라인이 우리가 잡아보면 28,500원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상방 쪽에서 사실 이 반도체 뭐 이 시스템 반도체 하는 업체이죠. 이 반도체 쪽 관련주들이 그동안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아요.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칩셋 미디어, 뭐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 이 상단에서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지금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한 번 더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교적 좀 높은 위치이긴 하지만 지지 포인트만 지켜준다면 우리가 매수가 가능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리고 제주 반도체보다는 타점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 라방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좀 살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한 거 남겨달라고 이렇게 톡방 내에 또 타자를 쳐서 이렇게 놨는데 두 분이 티키타카 호흡이 너무 잘 맞으셔서 궁금한 게 없어요라고. 아니, 그래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네. 일단 그리고 간강한 생활에 정직한 마음님께서 손실이 커서 10년 보유 예정 종목이 있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실이 크셔서 10년 보유 예정. 네. 이건 좀 슬픈 10년이네요. 전 좀 기분 좋은 10년을 말씀드렸던 건데 이거는 뭐 지금 제가 이 정보를 모르니까 여기서 어떻게 그쵸. 풀어드릴 수는 없는데 하지만 함께하는 방에서 정보까지 남겨주시면 더 풀어 나갈 예정인가요? 그렇죠. 제 만약에 이제 방에 들어오신다면 저 깜빡깜빡 거리네요. 여기 깜빡깜빡 왼편에. 거리는 우리 방에 들어오신다면 그 정보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 톡방에서 뭐 텍스트라기보다는 우리가 라이브 방송할 때 공개적으로 한번 풀어드리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지금 좀 댓글을 남겨주시는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여쭤봐달라라고 제가 남겨드렸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궁금하다, 두산 로보틱스 궁금하다, 레고캠바이오 궁금하다, 한올바이오파마 궁금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남겨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방송 시간이 약 19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땐 어떻게 하죠? 깜빡깜빡 방으로 들어오셔서 네. 제가 오늘 방송 이후에 네. 온라인 방송을 진행할 거든요. 지금 무료 톡방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 방송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때 한번 물어보세요. 네. 그러면은 그때는 시간이 뭐 제가 피곤해도 시간이 제한은 없어요. 그쵸. 네, 그래서 그때 물어보시면 제가 한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두 번째 대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종목 가운데서 우리 대표님께서 칩셋 미디어를 픽하셨습니다. 사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좋은 종목인 것도 알고 또 수혜를 받을 걸도 알지만 이 종목은 워낙에 고가권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고요. 반면에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제주반도체에 비해서는 좀 타점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내 종목 궁금하다라면서 남겨주고 계신데 저희가 방송 시간이 약 18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다양한 얘기들 뭐 종목에 대한 이 진단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신다면요. 우리 대표님께서 방송 이후에 또 라이브 방송을 여시는데 이 라이브 방송에서는 시간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이 종목 궁금하다, 이 종목 타점 궁금하다라면서 다양한 질문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함께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제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또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선물이 제가 하나가 아니라고 했죠. 또 받아냈습니다. 오늘은 원탑 종목 플러스 알파로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인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SBB테크라는 이 로봇 관련주로 단 하루 만에 한 거래일 만에 우리에게 거진 9% 넘는 수익을 드렸죠. 나도 이렇게 단타로 한번 수익 제대로 챙겨보고 싶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변동성 있고 어려운 시장 속에서 나도 단타로 한번 수익 제대로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왼편에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세 번째 대결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출산 관련주 들고 왔는데 저출산 관련주 두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네. 두 종목 다 최근에 좀 급등세를 나타낸 종목이 아닌가. 그런데 제 선택은 아가방 컴퍼니로 가겠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제로투세븐보다 아가방 컴퍼니가 현재 흐름 자체가 더 좋아요. 어떤 흐름일까요? 한번 일단은 찾아볼까요? 뭐 사실 유아용, 의류 이런 같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적인 부분들은 크게 뭐 어떤 종목이 더 위에 서 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뭐 제로투세븐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주가가 그래도 좀 많이 밀렸다가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로투세븐 보시면 이런 구간들의 매물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올라가려면 좀 매수세가 좀 크게 들어와야 되고 제가 볼 때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이 종목도 뭐 못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올라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구간, 이런 구간들을 다 소화를 해주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급등세가 나타나기보다는 어떤 파동을 좀 그리면서 만들면서 상승 조정 뭐 이런 구간들을 만들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에 비해서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구간들까지는 지금 돌파를 해줬어요. 오. 지금 노란 부분으로 제가 체크를 해드리자면 이런 구간들은 지금 돌파를 해줬어요. 네. 돌파를 해주고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날 뭐 거래대금도 1,400억 정도가 들어왔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날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상한가를 기록한 날에 이제 종가를 이탈하지 않으려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죠. 제가 상한가 트레이딩 기법이라고 사실 제가 만들었던 게 있는데 오, 네네. 사실 그 기법에 굉장히 좀 부합하는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상한가를 기록하고 이 매물대를 돌파한 상한가를 기록한 이런 캔들 그 상단을 지켜줬을 때 이렇게 급등세가 더 나타난다.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이 뭐 최근에 좀 올라갔다가 다시 조금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상한가를 기록한 날에 종가를 이탈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조정 구간을 한 번쯤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봉상 보시면 위치가 이런 구간에 매물대를 또 한번 소화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매물대를 소화해주고 나서 주가가 상방 쪽으로 한번 더 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이 매물대가 위치해 있는 구간에 뭐 좀 거래가 실렸었지만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 거래대금이 더 크지 않나요? 이 거래량이 이때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좀 잡아먹고 올라가 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소화 구간이고 조만간 이 종목도 슈팅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포인트로 네. 말씀드리자면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또 상방 쪽으로 발산이 나온 이런 구간이죠. 네. 그런데 이 수렴 구간에서 상방 쪽으로 이제 발산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뭐죠? 이동평균선 정배열. 정배열 상태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50, 20, 60, 120. 보통 이런 구간에서는 21선 안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튀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21선이 지금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제일 좋은 거는 이 상가를 기록했던 이 상단을 지켜주면서 다시 돌려 세우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이 구간을 조금 이탈하더라도 21선을 기준으로 좀 보고 대응하시면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기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총선 앞두고는 그쵸? 이슈가 뭐 계속 나올 거예요. 저출산 이슈가.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슈에 따라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저출산 관련주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희 지금 톡방 내가 네. 굉장히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내용을 쓱 보니까 거진 손실 배틀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센즈랩으로 마이너스 47% 마음 비웠습니다. 라면서 저는 72% 손실도 있다라면서 네. 많은 종목에 대한 손실에 대한 상담을 좀 원하는 것 같은데 72%요? 네. 이거는 뭐 웃으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72% 어떤 종목인지 제가 모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여기 이따가 지금 함께하는 방에서 계속해서 네. 남겨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이세요? 네, 여러분이 이렇게. 요즘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내가 더 많다, 내 손실이 더 크다라면서 남겨주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선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또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거는 네. 종목 배틀이에요. 이게 어떤 종목이 더 잘 갈까? 이 배틀입니다. 네. 지금 손실이 내가 더 많이 났다. 이런 배틀이 아니에요. 네네네. 이 배틀은 이따가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온라인 방송을 진행할 건데 이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마지막 대결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저출산 관련주 두 종목 가운데서는 우리 대표님께서 아가방 컴퍼니를 구하셨는데요. 이 종목은 조만간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저출산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총선에 앞서다 보니까 우리가 이 총선 일정 매매에 있어서 이 종목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종목 배틀도 좀 중요한 것 같지만 손실
낫다. 이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지금 함께하는 노란톡방 내에서 계속해서 좀 댓글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죠. 지금 저희가 시간 관계상 방송 시간이 12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방에 오시기만 한다면 우리 대표님께서 방송 이후에 라이브 방송을 또 켜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 또 시간이 남아있죠. 이 소통하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에 대한 고민까지 들어드린다라고 했으니까 방송 시간 1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왼편에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대표님과 함께 원탑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부입니다. 손실 배틀은 이따가 하시고요. 우리 원탑 종목 찾자고요. 네. 일단 원탑 종목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미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SK 하이닉스 양이죠. HBM 1위는 SK 하이닉스예요. SK 하이닉스 양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건 올해에도 결국에 DDR5와 HM으로 집중이 될 것이다. 그에 따른 수혜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향 레이저 어닝 장비를 수년간 연구와 개발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멘텀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 종목을 제가 한번 기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18,000원 구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8,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추세적으로 상방 쪽으로 한 번 더 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차트 보시면 여기 이동평균선을 전부 캔들로서 돌파를 해줬어요. 그럼 뭐냐? 상방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직전 고점, 직전 고점, 최고점까지 트라이할 가능성이 네. 크다. 지금 여러분들이 손실 얘기하니까 제가 목이 메어가지고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원탑 종목 이미 아신 분들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타점이 중요하니 빨리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원탑 종목 굉장히 짧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좀 유출을 하실 것 같은데 그만큼 제일 중요한 거는 타점이겠죠. 오늘 장의 원탑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인데 이 종목은 SK 하이닉스 향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상방 쪽으로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타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앞으로의 시장 속에서 이 원탑 종목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 세워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오늘 확실하게 반도체가 왕관을 썼죠. 반도체 관련주들 이제 갈 타이밍인 것 같은데 반도체 관련된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 알고 싶다. 방송 시간이 약 7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일단 원탑에 대해서는 봤는데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라고 유출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아셔도 상관이 없는 게 네. 지금 조만간 올라갈 거거든요. 오. 근데 월요일 날 저희가 매수할 예정인데 월요일 언제 매수할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리고 월요일 시장이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안 좋으면 좀 더 밀리고 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 전에 네. 매수를 할 겁니다. 그 최근에 반도체주 안 좋았던 게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지금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에 따른
정확한 타점만 공략하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원탑 종목에 대해서 일단 대응이 제일 중요하다. 월요일 시장 어떨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월요일 시장 어떤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 시장에 따라서 대응까지 꼭 받아서 수익으로 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표님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원탑이 아니라 보너스겠죠. 보너스 네. 받으려고 지금 50분 동안 어떻게 보면 45분 동안 기다렸는데 보너스는 뭘까요? 아니 뭐 지금 기법도 있는데 보너스예요, 기법 그냥?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너스 그냥 해버릴까요? 기법은 여기 말고 사실 라이브 방송 들어오면 주시지 않을까요? 사실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기법을 너무- 열심히 아, 하긴 해요. 네, 하긴 네, 하는데 네. 이 보너스 종목 사실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그 기법은 제가 이따가 하고 보너스 네.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 보너스 종목이 얼만큼 좀 힘이 센지 여기에 대해서 미리 좀 언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지금 주식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보시더라도 아이 설마 가겠어 몰라 나는 주식 안 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함께하는 방에 많은 참여를 안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렇게 좀 좀 말씀을 안타깝습니다. 드릴게요. 안타까우세요? 네. 하긴 저도 좀 안타까워요. 만약 안 들어오신다면. 왜냐면 이 종목을 모르신다면 요즘 시장에서 제가 볼 때 이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는 이런 패턴들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제가 꼭 보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종목은 지금 바닥을 다졌어요. 바닥은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된 구간에서 사실 제가 이 기법이 어떤 기법이었냐면 제가 네. 이것만 써도 좀 말씀드릴게요. 이 기법이 첫 상승 파동을 잡아라라는 기법이었어요. 그 첫 상승 파동에서 첫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잡으면 큰 수익 낼 수 있다. 근데 이 종목이 바닥 구간에서 첫 상승 파동이 나왔고요. 네. 첫 조정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타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시장이 좋지 않아도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바닥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만약에라도 밀리더라도 추가 매수 한번 하고 그럼 평단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반등세일 때 우리가 더 큰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볼 때 조만간 좀 크게 한번 튀어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매수 타점 나온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일단 많은 분들이 지금 좀 참여를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방송 시간 4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에 들어오시기만 한다면 오늘은 원탑 종목 반도체 플러스 알파로 메타버스 관련된 매수 타점이 나온 종목을 드린다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자세한 전략은 여기 방송 아무리 열심히 보셔도 저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그 종목의 대응 전략까지 알려드리기 때문에 우측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그럼 네. 어떤 종목인지 한번 좀 힌트를 더 받아볼까요? 네, 힌트 조금 드릴게요. 네. 힌트를 막 많이 드릴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종목이 어떤 것을 하는 종목이냐? OTT 플랫폼을 통한 이제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송출해요. 그리고 XR 기반의 이제 실가면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기업이에요. 이렇게 보면 모르겠죠, 사실. 네. 왜냐면은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가상현실 AI 분야에서 주식으로서 최근에 좀 가장 각광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XR 컨텐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XR 관련해서 뭐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데 앞으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많이 쉬었었어요. 많이 쉬었다가 그래도 바닥 구간에서 조금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종목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아야 된다? 바닥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첫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 이 종목이 이제 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주가가 갈 때는 어떻다? 갈 때는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갈 수가 있는 종목이다. 그런데 주가가 쭉 밀렸어요. 굉장히 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 받았죠. 그러면서 바닥을 여기서 찍었습니다. 2,400원이 이 종목이 바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바닥 찍고 나서 돌려 세우는데 사실 이런 구간에서 매집의 흔적이 있었죠. 그럼 하락폭이 둔화가 됐고 저점 올리면서 최근에 슈팅이 나왔죠. 슈팅이 나왔는데 241선에서 저항을 받고 조금 밀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상승 파동 나오고 나서 첫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꼭 잡아야 된다. 이 종목이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면 241선 조정 받았죠.
그리고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는 종목 5일선, 11선, 21선 안에서 제가 잡아봐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포인트. 이 종목이 최근에 돌려세우고 있는 이유. 여기 보시면 이 매물을 소화했던 자리에서 지금 지지받고 돌려세우고 있다. 앞으로 이 종목 방향성 상방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이 매수 타점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만약에 이 종목 좀 불안한데 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때 그런 분들도 소액이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이 매수 타점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매수 타점인 이 종목의 종목명 대응 전략 알고 싶다. 그리고 오늘 원탑 종목 반도체 관련된 종목의 종목명 대응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